페이지는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징계위원회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좀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요 문제가 이제 실무조합에 137페이지 51번 문제하고 한 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현재 그대로 풀어버리면은 이제 틀린 내용이 이제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험에서 내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보면은 이제 경찰 보통징계위원회가 있고, 또 중앙징계위원회가 있고,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 이렇게 징계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다 계급별로 다르죠. 보통징계위원회는 여기부터 보면은 지방청에서는 이제 경감 이하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경찰서는 경 이하에 대해서 하고, 의경부대 등에서는 경사 이하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중개위원회는 총경하고 경정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것,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속기관 경찰청 국무총리 소속이 되고, 구성이 이렇게 좀 달랐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11명에서 51명에 이제 인력풀을 두는 것이죠. 인력풀을 두고 회의를 할 때는 위원장 포함해서 5명 내지 7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을 합니다. 법에는 이제 위원장을 제외하고 4 내지 6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문장이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위원장을 포함하면은 5 내지 7인이 됩니다. 자, 위원장은 이렇게 되고 위원장도 표결권이 있죠. 중앙은 이제 인사혁신처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위원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최소한 경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보다 상급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민간위원회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는 공무원위원이죠. 여기는 민간위원입니다. 민간위원도 보면은 20년 이상 뭐 근무하고 퇴직한 경찰관이 민간위원으로도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변호사가 5년 이상이거나 부교수 이상이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하나가 추가된 그 조건이 뭐냐면은 퇴직 전에 5년부터 퇴직하기 전에 5년 전부터 근무했던 그 기간은 그 기간에 이제 그 징계위원회로 가려고 하면 퇴직하고 3년이 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요것은 이제 우리 퇴직 하고 난 다음에 취업 제한 대상자에서도 이 똑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취업 제한 대상자 규정에도 이런 규정이 있었죠. 퇴직하기 전에 5년부터 근무했던 그 기간에는 퇴직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제한해 있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하고 난 다음에 뭐 취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하는 것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추가된 조건이 뭐냐면은 민간인 자격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인사나 감사 경력이 있는 민간 부분의 임원급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징계위원이나 중앙징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위원의 조건이 3가지였는데 4가지가 된 것이죠. 그렇게 알면 되고, 자, 이 보통 징계위원회 민간위원보다는 중앙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이 시험에 잘 나오죠. 지금까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경 이상으로 퇴직한 경찰, 여기서도 이제 부교수가 아니고 정교수죠. 정교수 이상이고,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10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5년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렇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잘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앙 징계위원회이기 때문에 중앙 총정열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중앙 총정열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이제 임원권이 추가됐죠. 민간부의 임원권. 그래서 암기는 중앙 총정열임. 인자만 넣으면 되겠죠. 중앙 총정열임. 그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설명을 드렸고, 의결 정족수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상급자와 하급자가 관련되어 있으면은 상급자가 관할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경위하고 경감이 둘이서 사고를 쳤다면은 경감은 지방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죠. 그러면 징계위원회는 지방청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속에 다를 때, 그러니까 뭐 우리 구로서하고 옆에 동작서하고 두 사람이 동기인데 같은 계급입니다. 그래서 경위급이 사고를 쳤다면은 모두를 관할하는 그 관청은 지방청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방청에서
의결을 한다는 겁니다. 자, 기타 특이사항은 이제 의견이 나뉘어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불가할 경우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더해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지문으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충분히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징계위원이 만약에 7명이다 하면은 과반수는 반수를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2분의 1 이상 그러면은 2분의 1도 포함이 되고 그 이상이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과반수는 과하니까 2분의 1 초과입니다. 초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과반수가 될 때까지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보죠. 자, 파면이 1명이 나왔습니다. 과반수 아니죠. 해임이 1명이 나왔으면 2명이죠. 점점 더 유리한 의견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강등이 2명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것보다 다 더하면 이때 이제 4명이 되니까 과반수가 된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강등이죠. 그래서 강등을 과반수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등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교수 자격에 대해서 보면은 대부분 우리 위원회에서 교수 자격은 다 부교수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중앙징계위원회, 경찰청 중앙중개위원회에서만 정교수를 요건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경찰청 고충처리위원회는 조교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고충처리는 조교수 요건이다. 고조. 중앙은 중앙총정렬, 아까 임을 넣었죠. 중앙총정렬임. 이렇게 한꺼번에 암기하면 교수 요건까지 다 암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교수요는 등급을 보면은 조교수가 가장 낮은 등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수가 보통 일반적이고, 위원회는 대부분 다 부교수 요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교수가 있는 것이죠. 요게 이제 고참 순으로 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까지 잘 안 나오는데, 가끔은 이제 교수 요건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점 받으려면 이런 것까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경찰 공무원의 권위 부담자죠. 자, 고충심사위원회가 있죠. 뭐 보통 고충심사위원회,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우리 기관이지만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소청위원회가 같이 겸직을 합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고충심사위원회가 또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 기관에서 고충 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서 재심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중앙고충을 올라갑니다. 혹은 이제 경정 이상 고충은 바로 이 소청위, 중앙고충 심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죠. 위원은 7내 15인이고, 상당히 많죠. 회의 탈 때는 5 내지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합니다. 회의할 때는 더 줄이는 것이죠. 그런데 요것은 이제 재밌는 것이 5인 이상 출석을 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합의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또 5인 이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5인 이상이 나오는 것은 또 공개수배위원회가 보면은 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뒤에 하여튼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그 뒷부분에 제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뒤에 이 종합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5인 이상 출석해서 출석 과반수 찬성해야 되는 것이 2개가 있죠. 경찰청 공수위, 공개수배위원회, 공수위하고 고충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는 5인 이상이니까 독수리 오영재, 공수는 수배하는 것이죠. 독수리 오영재 수배하느라 고충이 많다. 독수리 오영재 맨날 그 지구를 구하느라 날아다니니까 수배하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공개수배위원회, 수배위하고 고충위원회는 5명이다. 5명이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꺼번에 암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고조 중앙총정렬임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종합편에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소청심사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또 시험에 또 잘 나오죠. 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인사혁신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관청이고 이것은 행정관청입니다. 위에 이제 고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고치인이죠. 코치인을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문기관이 되는 것이죠. 코치를 해주니까 소청심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거기는 행정관청입니다. 자, 구성이 좀 특이하죠. 5 내지 7인의 상임위원으로 위원장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비상임위원회로 합니다. 말이 길죠? 이렇게 복잡하게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안 했는지. 자, 위원장이 정무직입니다. 우리 경찰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정무직이죠. 소청위원회는 위원장이 정무직입니다. 그래서 경찰위원회의 상임위원, 경상이 되죠. 소청위원회의 정무직, 소장입니다. 경상소장은 정이 없죠. 정무.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인사혁신처장 제청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자, 위원을 보면은 또 엄격하겠죠. 법감변, 여기는 5년 이상입니다. 행정학이나 이런 것들을 전공한 부교수 5년 이상, 여기는 부교수 5년이죠. 그리고 상급 이상 공무원, 또 고공단에 있던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런 사람은 상임만 가능합니다. 비상임은 아니고 상임만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기법을 소청은 항상 소가 나오니까 소가 나오면서 소가 청하면서 육신을 살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소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제 소 삼겹살이 있죠. 소 삼겹살은 이제 우삼겹이라고 하는데 3급 살이죠. 상급 이상입니다. 상급이고 3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급 이상이니까 상급 살이 됩니다. 소 삼겹살 냄새가 부교수 5년 이상입니다. 이렇게 또 암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기는 3년 이상입니다. 자, 이것도 종합편에 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임기가 3년 이상인 것이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경찰이 은소를 쌈 싸먹었죠. 여기서 쌈 싸먹었다 할 때 쌈이 3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은소니까 경찰위원회, 언론위원회, 은소니까 소가 나오면은 소청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3가지가 임기가 3년짜리입니다. 그 중에서 경찰위원회만 단임이고 언론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는 연임이 되는 것이죠. 자, 다른 직무 겸직이 안 됩니다. 금고 이상 형벌을 받거나 장기 심리제약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이 불가합니다.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죠. 벌금이 아니고 공무원 아닌 위원은 형법 등의 벌칙을 정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는 것이고, 자, 여기서 또 어려운 것이 재적 3분의 2가 출석을 합니다. 다른 것은 다 그 재적 가반수가 출석을 해서 출석 가반수로 찬성하는데 재적 3분의 2가 출석을 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었죠. 제3위라고 암기했습니다. 제3위. 제3위가 소청에서 정규직이 됐죠. 그래서 정규직 심사위원회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짐에서 보상금으로 인사했죠. 재적 가반수가 찬성해야 되는 것은 보상금위원회와 인사했으니까 인사위원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것도 재적 3분의 2와 재적 가반수가 찬성해야 되는 것들 종합편에서 한꺼번에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사는 소청을 접수를 하면 심사 자체는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말장난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은 60%에서 30% 하는데 심사는 지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중앙고청심사위원회 역할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의견이 나뉘어서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 불가 시 아까 우리 징계위원회하고 같았죠. 가반수가 될 때까지 더해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경찰위원회와 달리 인사혁신처장이 재심 청구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경찰위원회는 의결을 했을 때 행정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들면 제의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10일 내에. 그래서 장관이 열리를 요구하고 위원회는 7일 내에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소청위원회에서는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관청이죠. 상당히 독립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소청위원회 결정을 반드시 거친 이후에 가능하죠. 이것을 행정심판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이때 30일 내에 소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30일 내에 소청하는 것을 깜빡 잊거나 안 해버리면 이후에는 자기가 아무리 억울해도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안 거쳤기 때문에 소송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가 징계를 받았다면 웬만하면은 일단 소송을 해놓고 보아야 나중에 소송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심사 청구는 징계 처분 설명서를 들은 날, 받은 날 또는 불리한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됩니다. 방금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 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이익 처분 금지죠. 지문에서 다른 비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중한 징계를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 같아요. 다른 비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런 말이 나오면 그렇다 하더라도 중한 징계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소청위의 취소 변경 명령은 종전에 징계 또는 징계 부과금 처분에 영향을 안 준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청위에서 취소하시오, 변경하시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그 명령은 결정한 그 행정관청에서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변경을 시키기 전까지는 원래 했던 그러한 처분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청위에서 자기가 직접 변경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직접 변경하지 않고 변경을 해! 라고 명령을 했으면 원처분기관에서 변경을 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효력이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해를 못 해버리면 이게 무슨 소리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심사할 때는 금전, 감정, 사실조사, 정인송환, 관계서류, 제출 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자, 성희롱, 성폭력 건재를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임용권자는 알게 된 경우에는 조사를 하고 또 수사기관에 통보도 해야 됩니다. 자, 임용권자 등은 조사 기간 중에 피해자가 요청하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해서 근무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휴가 사용을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조사 기간 중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조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되면은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뭐 교육을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파견을 보낸다든지 혹은 다른 쪽으로 전보를 보낸다든지 서로 이제 분리시키는 것이죠. 기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해자 의사에 반한 조치는 안 되는 것이죠. 피해자가 나 그냥 여기 있겠다고 하면은 그대로 둬야 됩니다. 자, 다음은 소송을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경찰청장이 원칙적으로 되지만은 청장으로부터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수임관청도 피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경찰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보면 행정소송의 피고가 누가 되는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처분, 휴직, 면직, 그 밖에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청장을 피고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 강의에서 위임 부분을 공부를 할 때 보면 이제 피를 부른다 그랬죠. 피고가 나오면 다 PPP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위임자도 피고가 되는 것이죠. 피위임자는 수임관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 또는 뭐 위임을 받은 지방청장은 피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실무종합에서 보면은 소속기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속기관장이라고 하면은 막연하잖아요. 자기가 뭐 경찰서에 소속이 될 수도 있고 또 지방청, 뭐 본청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을 상대로 무조건 하고 소송을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기본적으로 경찰청장이 되고 또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피고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이제 국가배상소송이 있는데 이것은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행정소송이죠. 근데 국가배상소송은 민사소송이 되면서 그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국가배상소송이니까 여기서 국가가 나오죠. 그래서 피고는 또 국가가 됩니다. 이렇게 연상지어서 답을 이렇게 찾아내면 좀 한결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이제 후임자의 보충 발령 유예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찰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면이나 해임을 받았을 경우에 그 후임자를 40일 동안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40일 동안 그 자리가 공석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징계를 받은 사람이 뭐 소청이라든가 소송을 통해서 다시 복직을 했을 때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은 훨씬 자기가 더 이상 그 불이익을 받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후임자가 근무를 하고 있으면 다시 그 사람을 나가라 그러고 자기가 들어가기는 어렵겠죠. 아무튼 이제 그러한 부분을 배려를 해서 40일 동안 후임자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찰에서는 이제 워낙 업무가 급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석을 원치 않아서 아마 적용을 배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